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볼륨 2, 시즌 3 동시토익 볼륨 2 강의 오늘 시작할게요. 볼륨 1에서 열심히 달리신 분들, 완강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 그리고 볼륨 2에서도 이제 쭉 가셔가지고 환급도 받으시고 완강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완강은 1대1로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신청하셔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아무튼 완강하시고 신청하시고요. 지금 인강되는 친구들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직장인 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 그 이외에도 뭐 자격증 준비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무튼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친구들은 어제 시험을 봤는데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볼륨 1 듣고 시험 본 친구들 1하고 3는 쉬웠대요. 그리고 2랑 4랑 어렵다고 하네요. 예, 그러고 보면 고무적이에요. 그죠? 배운 건 쉽고 아직 안 배운 건 아직 안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달도 2랑 4 배우는데 나가자고요. 볼륨 2는 Part 2랑 4랑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저번 시즌 2까지는 그 커리큘럼이 2랑 4랑 막 섞였거든요. 2 배우다가 4 배우다가 그랬더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뭐 의견도 있고 아무튼 바꿔봤어요. 그래서 Part 2를 2주 동안 쫙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고 약간 걱정인 건 마지막 2주 동안 파4를 할 때 얼마만큼 집중력이 생길지는 그래서 너무 긴 거를 계속하고 주구장창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파트 2 쫙 집중력 있게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 파4를 하겠습니다. 파트 2가 LC의 꽃이에요, 여러분. 그죠? 매번 강조하지만 파트 2에서 우리 오늘부터 뭐 배워요? 의문문 배웁니다. 의문문이 해결이 되면 아니 책이 뭐가 있다고 자꾸 책을 봐요. 나 좀 봐요. 자, 의문문이 해결이 되면 LC 점수가 확 올라요. 뭐가 의문문이에요? 파트 2에 25개의 문제가 의문문. 그리고 지나고 났더니 그렇죠. 파트 3 두 사람 간의 대화가 13개를 들어야 되는데 대화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뭐였어요? 의문문이었어요. 의문문으로 주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콕 집어서 그 의문문을 이해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부탁하느냐? 그럼 뭘 들어야 됐어요? Can you, could you 그런 거 들었어야 됐죠. 그럼 파트 2가 파트 3에서도 이어지고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3, 4에. 그러고 봤더니 또 문제 풀 때 뭐가 질문이었어요? 3, 4에 보기에 질문들이 다 의문문이었습니다. 그게 구조를 파악하면서 0.01초 만에 정확하게 파악되고 해석이 되면 3, 4의 소리를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앞으로 할 의문문의 평색을 내가 좌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윤정 선생님이 파트 2 전문가라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얘기했나요? 네, 그래요. 누가 얘기하든 뭔 상관입니까? 저기 얼마나 내가 또 파트 2에 자신감이 넘쳤으면 이거 내 교재는 저기 뭐야 자기 교재 좀 보세요. 여기 교재 해설서 있어요. 교재 앞에 딱지 보시면은 이 교재 딱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인강 듣는 친구들도 잠깐만 펼쳐놓고 이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파트 3개 맞았던 제주도 세준이가 잘 이해해야 돼. 3개만 맞았던 제주도 세준이가 한 달 만에 3개만 틀렸어. 딱 내 수업 한 달 듣고 한 달이 뭐야 2주 수업이니까 파트 2 2주 수업 듣고 3개만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강에는 있나? 우리 프로젝트 친구들 중에 반타작하는 친구들 있어요? 파트 2? 반타작하는 친구들? 뭐 저기 진희님이 반타작 하세요? 네? 반타작이 안 된다고요? 반 이하상을 못 맞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 진희 씨가 누구 어디 사세요? 고향이 어디죠? 고향은 연천인데. 연천 진희 씨 할까요? 연천 진희 씨? 아니 제주도 세준이를 바꾸려고요. 예. 저번 방학 때 그 라임이 또 안 맞으면 후배에서 떨어집니다. 인강 듣는 친구들도 자기가 반타작했던 친구 2주 만에 선생님 수업 듣고 저기 3개만 틀렸다라는 친구들 저기 신청해 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박아드릴게요. 예, 제주도 세준이가 제주도 세준이가 라임이 좋았는데 저번 방학 때는 불광동 혁철인가? 너무 센 거예요. 발음이. 진짜로. 그래서 후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연천의 진희 씨 괜찮은데요? 진짜로? 연천의 진희님, 여기 아주 바꿔줄게요. 제주도 세준이가 2, 3년만 전만 해도 친구들이 현장 강의에 막 왔었는데 제주도 친구거든요. 근데 내가 사진 달라 그랬더니
사진만은 못 주겠대. 선생님, 제 이름 마음껏 쓰시는데 사진만은 못 주겠다라고. 좀 이렇게, 여기 몸이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친구가 나 저기 학원에서 막 컴퓨터 하고 있는데 계속 둥둥둥둥둥 막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교양인가? 다 봤더니, 저기 눈물을 막 흘리는, 병신 이만해. 저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정말 저번 달까지 파트 3개 맞았어요. 3개. 3개 맞았는데 이번 달에 딱 3개만 틀렸다고. 약간 저기 혜원이는 뭐지? O형? 알겠습니다. 자, 약간 좀 생각이 많아요. 생각 많은 분들이 O형이고 아니야 좀 별로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말만 믿어. 알겠지? 저 3개만 틀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파트 달려보자고요. 연천의 진희 씨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의문문 만드는 기본 원리를 알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리까지 알고 나면은 파트가 정확하게 들리고 정말 첫날에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파트가. 아까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빵 먹고 바람하는 것 같다. 근데 얘기했죠. 첫날에 얘기했죠. 아무리 발음을 후지게 해도 check it out, 커피. 아무리 막 인도 영어, 싱가포르 영어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구조에 내가 알고 익숙한 어휘가 나오면은 발음 하나도 상관없어요. 발음의 속도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에 익숙하냐 안 익숙하다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자기가 이해하면서 풀고 있으면 파트도 정말 그게 꽂힐 거예요. 제가 장담해드리고 문장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작하게 저랑 할 거예요. 그리고 파3 이런 구조 파악하면서 의문문을 공부하는 거는 파2에선 덜 중요할 수 있어요. 파2는 when 듣고 시점 찍고 where 듣고 장소 찍고 그리고 오답 제끼면서 풀면 되거든요. 근데 파3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용을 들어야지. 내용이 들려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의 질문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려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달리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국어의 의문문은 되게 단순해요. 뭐만 하면 돼요. 너무너무 단순해서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 의문문 만드는 연습합시다 한 적 있어요?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있어요. 우리랑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국어는 뭐예요? 뭐만 하면 돼?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문. 밥을 먹었습니까? 의문문. 끝만 올리면. 그죠? 심지어 밥을 먹었습니다? 대충 막 끝만 돌리면 상대방의 답을 유도하는 의문문이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고요. 영어는 얘기했죠. 모든 게 뭐가 결정돼요? 순서가 답니다. 자, 순서를 바꾸시는데 여기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조동사와 본동사의 개념이 있어요. 조동사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본동사는 못 빼고 조동사, 본동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동사만 앞으로 빼면 그게 평서문에서 의문문이 돼요. 비동사는 약간 성격이 틀리죠. 얘는 비동사는 뭔가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보다는 연결을 해주는 연결어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되고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은 그게 의문문이에요. 순서를 바꾸는 거다. 다시요.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돼.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예문으로 example로 만들어보면 Are you in a meeting?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죠? 뭘 뺐어요 지금? 비동사를 앞으로 뺐어요. 편의상 내용 편안하게 나라는 주어를 you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re you in a meeting?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나는 회의 중이다고. 얘는 너는 회의 중이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 가다가 비동사 일단 볼까요? 일단 비동사. 비동사 뭐 있어요? 여기 있다. 어떻게 해요? I am attending the meeting. 일단 평서문을 알아야 돼. 평서문에서 순서를 바꾸면 하냐라는 게 되는 거니까 I am attending the meeting이 뭐예요? 나는 회의를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BING가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나는 회의에 참여할 거다라는 가까운 미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파트 1에서나 미래라는 시제 자체가 없잖아요. 다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1에서는 BING가 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인데 대화체에서는 대부분 BING를 가까운 미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미래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뭐가 미래예요? BING도 미래, 또 얘도 미래, 얘도 미래, 또 뜻으로 봐서 뜻으로 봐도 뭐도 미래예요. be supposed 이런 게 be supposed 뜻이 뭐죠?
뭐말 예정이다. 의무가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예요. 저기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는 예정이니까 미래. 또 이거는 be going to 미래. 미래 뜻은 엄청 많지. 근데 기억납니까? 단순한 계획을 얘기하는 미래는 뭘 제일 많이 쓴다. 단순한 계획은 be ing랑 will be ing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will be ing를 이제 to for에서도 볼 건데 요거를 will be ing 나는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냥 나는 참여를 할 예정이다 단순하게 하면 돼요. 얘는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will 다음에 단순 동사가 나오면은 얘는 약간 고집이다. 응? 그래서 나는 꼭 망했어요 목소리. 지금 10년간의 강의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망가져가지고 나는 꼭 미팅에 참여할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한 어조기 때문에 얘를 바꿔버리잖아요. 조동사를 앞으로 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의문문이 된다 그랬죠. Will you attend the meeting 해버리면은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그럼 약간 반말의 명령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will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은 오히려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정말 편한 상이나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하여튼 미래가 그래요. 단순 미래가 뭐라고요? 뭐말 예정이다. be ing, will be ing 알아두시고 나 어떻게 바꿔볼게요. 오늘 의문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의문문 Are you attending the meeting? 그럼 해석 너는 회의에 참여할 거냐 하면 되죠. Are you flying to New York? 그럼 뭐예요? Are you flying to New York? 설명 그렇잖아. 그게 Are you flying to New York인데 그게 BING라고 해서 비행기 타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뉴욕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당연히 뭐가 더 어울려요? 너 비행기 타고 갈 거냐가 더 어울리죠. Are you flying? 그래서 BING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비동사 아까 찾았으니까 비동사 또 뭐 있어요? 얘도 비동사. be able to는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너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니? 그러면은 할 수 있니? 뭐만 하면 돼? 비동사를 앞으로 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Are you able to? Are you able to? 여러분 이게 단어예요. Are you able to? 그러니까 팔투가 처음에 어려운 게 이런 조동사들을 처음 들어봐서 그런 거지 이게 공부하다 보면 몇 개가 안 돼요. Are you able to도 결국 단어다. 그래서 are you able to를 알고 있다가 are you able to는 뭐예요? 너 뭐 할 수 있냐라는 단어잖아요. 거기다가 동사 듣고 are you able to attend the meeting? 그럼 뭐예요? 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are you able to work the night shift? 그럼 뭐예요? Are you able to work the night shift? 그러면은 work the night shift라는 단어를 밤 교대 근무하다라고 이제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 결국 뭐예요? Are you able to work the night shift? 그러면 너 밤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냐? 단어만 들으면 돼. 얘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패턴이 똑같다고. 그럼 여기서 Are you able to가 아니라 Were you able to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Were you able to 그러면 Were you able to attend the meeting 그러면 뭐가 나온 이유는? 주말을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아니, 그 유명한 단어, 이거 뭐예요, 워가. 과거형.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이 단어를. 근데 맨날 나오는 패턴이라고. Were you able to는 과거니까. 현재는 너 뭐뭐 할 수 있었냐? 이거는 너 뭐뭐 할 수?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요. Are you able to는 현재니까 너 뭐뭐 할 수? 있냐? 그래 째려봐. 내가 잘못하면 마음껏 째려보면서 반응을 주세요. Were you able to는 뭐예요? 너 뭐 할 수 있었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will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생긴 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해 보이죠. 이제 익숙해져야죠. 조동사 will이라는 걸 들어가면 얘만 딱 하나만 앞으로 빼는 거고 뒤에 나오는 원래 있는 be able to에서 be는 절대로 생략이 안 돼요. 비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의 본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돼. 단 will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엔 되게 이상해 보여. Will you be able to? 근데 얘도 역시 똑같은 단어다. Will you be able to가 뭐예요? 정해진 패턴이지 뭐야. 너 뭐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will you be able to? 할 수 있냐? Are you able to? 할 수 있었냐 뭐라 그래요? Were you able to? 정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를 듣고 소리 듣고 따라하고 해석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별로 고민 안 하고.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be able to 막 계속 보면서 이거를 막 바꿔도 보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막 여러 가지 조동사가 섞이잖아요. 그럼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잘 들었어도 무슨 현상이 있냐면 A, B, C, D 답을 듣고도 잘 매칭이 안 돼요. 그게 정말 얼마나 꼼꼼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파트 2. 이제 조금 더 좀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파트 2 공부는. 소리 연습도 그렇고. 다시 이제 바꿔보세요. I am supposed to attend the meeting 그런 거예요. 나는 일단 해석은 나는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 회의 참여해야 되냐고 뭐라 그래요? 이거 뭐야? Are you supposed to라고 바꾸면 되죠. Are you supposed to? Are you supposed to attend the meeting? 그럼 뭐예요? 너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녀가 참여해야 되냐? 뭐라 그래요? 그녀가 참여해야 되냐? Are you supposed to는 너가 참여해야 되냐고. 그녀가 참여해야 되냐면 Is she supposed to? 맞아요. 매니저가 참여해야 되냐? 그럼 뭐예요? Is the manager supposed to? 주어를 바꾸고 싶으면 주어 바꾸면 되고 단 비동사는 변하니까 Are you? Is she? 괜찮을 것 같죠? 이게 조금 정해져 있어. 처음에 양이 많아서 그렇지. be going to는 뜻이 뭐예요? 뭐 말? 예정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미팅에 참여할 예정이냐? 물어보세요. 너 미팅에 참여할 예정이냐라고 바꿔보세요. 그럼 뭐예요?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비동사가 있으면 뭐만 하면 돼요? 비동사를 빼기만 하면 돼요. 평서문을 알고 있으면은 일반 의문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 얘는 특이해. 특이해도 원리는 똑같아. 뭐만 빼면 돼? 뭐만 빼면 돼요? 비동사만 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Is their house? There is a house. 우리 저번에 배우긴 배웠죠. 되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There is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만 나온다. 사실 내용상의 주어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집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there라는 부사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부사가 맨 앞에 나오면 무슨 현상이 있는 줄 알아요?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요. 순서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a house is였는데 there를 앞에다가 놨기 때문에 there is a house 이렇게 돼요. 근데 단 또 there는 뭐가 없어요? 뜻은 없어. 그냥 위치만 바꾸는 유도를 해줬다 그래서 유도부사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거 되게 특이하지. 해석이 집이 있다고 거기에 집이 있다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요? There is a house over there. 이걸 한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만 문법상으로는 아니라고요. 문법상으로는 마치 얘가 뭐처럼 쓰여? 주어처럼 쓰여.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Is there house? Is there house?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소리가 어려워요. 파트에서는 is there house? Is there house? 하고서 해가지고 is there 할 때 여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 z 발음하고 이 발음이 굉장히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 훈련을 또 할 거고. 근데 원리는 알아두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비동사 배웠으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비동사는 이제 뺐고 그 다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가볼까요? I have a meeting at 2 그럴 땐 뭘 빼야 돼요? 조동사를 빼야 되는데 조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조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조동사가 없지요. 조동사 있어요 없어요? 조동사가 있지요. 그죠? 조동사는 뭐예요? attended라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예요. 조동사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조동사 have attended의 have가 조동사라 그래요. 이 조동사는 본동사를 도와줄 조입니다. 진짜 동사가 아니라 도와줄 조의 그 조동사예요. 왜 나왔어요? 시제 때문에 나왔고 완료 시제. 조동사 will 왜 나왔어요? 시제 고집 얘기하려고. should 조동사 왜 나왔어요? should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 뉘앙스 때문에 나온 거고. 시제나 뉘앙스 때문에 I can attend the meeting. can 왜 나왔어요? 이 조동사는 뉘앙스 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게 조동사라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조동사가 아닌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have 동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없애버리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동사가 없는 거죠. 얘는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그 얘는 본동사니까 이럴 때는 조동사가 없으니까 뭘 뺀다? 뭘 빌린다? 본동사를 뺄 수는 없는 거고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do, does, did. do, does, did. 현재 시제에서는 do나 does를 빼고 과거 시제에서는 did를 빼고
그리고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뭘 써요? does를 쓰는 거고 did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전혀 상관이 없고 과거 시제만 하면 무조건 did. 그건 기본이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알고 있고 이거를 너가 2시에 회의가 있냐? 그럼 뭐라 물어봐야 돼요? 너가 회의가 2시가 있냐? 2시에 회의가 있냐? 그럼 뭐예요? Do you, 그렇지. Do you have a meet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녀가 회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녀가 회의가 있어요. She. 그녀가 회의가 있다 할 때 평소문. She has입니다. 맞아요. She has a meeting. 이럴 때 이제는 본동사라고요. 그녀가 회의가 있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녀가 회의가 있냐? 그러면은 does she 이렇게 뺀다고요. 이건 산수입니다. has는 does 플러스 have예요. 갖고 있다라는 본동사에다 does를 집어넣은 거거든. 심지어 그거 알아요? 이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She does have a meeting.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걔 진짜 회의가 있어. 강조하려고 쓸 수 있어. 심지어. 그 산수처럼 이걸 뺐어. does를 뺐으니까 뭐만 남아? 뭐만 남아? have만 남아야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Does she have a meeting? 그녀가 회의가 있나요? 라고 한 거고. Do you have a meeting? 이거는요. 얘는 do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제가 뭐예요? 과거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는 did you attend the meeting? 그러고 보니까 do나 does, did 이 구조는 다음에 뭐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주어 동사밖에 안 나와요. 주어 동사밖에 안 나온다고. 동사의 형태는 뭐밖에 안 나와요. 동사 원형. 본동사에서 do나 does, did를 빼면은 얘 본동사가 뭐가 된다고? 동사 원형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파트를 볼 때도. 그리고 해석은 does나 do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요. did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 합니까? 얘는요. 주어가 동사 했습니까? 과거니까. 패턴은 맨날 똑같다고. 근데 거기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단어만 바뀌는 거죠. 단어만. 조금만 더 세밀하게만 공부하면 돼요. I have attended the meeting은 얘는 어떻게 바꿔요? 얘는 나는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뜻이잖아요. 회의에 참여했다. 과거 시제랑 얘는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 물론 어렵습니다. 스피킹 할 때도 어렵고 RC 할 때도 어려운데요. LC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죠.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국어에는 없는 시제예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정말 문장을 많이 봐요. 완료가 그나마 좀 이해가 돼.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이걸 다 얘기하고 싶으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have pp. 근데 우리는 역으로 LC는 그냥 소극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문맥에 맞게 때려 맞추면 돼요. 과거가 어울릴 것 같으면 have pp는 과거, 현재가 어울릴 것 같으면 현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에서는 파트 1은 묘사니까 시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is pp, 현재 수동태나 has been 수동태나 다 어떻게 했어요? 현재로 해석했고 그런데 have pp는 대화체에서는 과거로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해요. 더 자연스럽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떻게 해석해라? 과거처럼 해석해라. 그러니까 I attended the meeting은 해석 뭐예요? 과거니까 나는 회의에 참여했다. I have attended the meeting 뭐예요? 나 회의에 참여했다. 그럼 자연스러워요. 대부분은. 아니면 가끔 뭐가 안 어울리면 뭐 하면 되냐면 뭐뭐 한 적 있다. 그럼 좀 난데 그것도 검다면 하지도 말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만났다. 만난 적 있다. 안 해도 만났다. 라고 해도 충분히 되니까. 아무튼 바꿔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나는 회의에 참여했다예요. 너 참여했니? 뭐라 그래요? 뭐만 하면 돼요? 조동사를 빼기만 하면 돼요. 조동사를 빼기만 하면은 해, view 얘는 얘가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뭐는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attend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보니 have 다음에 뭐밖에 못 나와요. pp밖에 못 나오는 거지. have나 has밖에 못 나와요. had는 없어요. had pp는 안 나옵니다. has 뭐 3인칭 주어 동사, have 주어 동사 이렇게 그리고 have나 have, has가 나올 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형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pp밖에 안 나와요. 해석은 뭐라고요? have pp에서 주어 pp에서 해석은 주어가 동사 뭐랑 똑같다고? 주어가 동사 했냐?
과거처럼 주어가 동사 했냐, 주어가 동사 했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정리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해석할 때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하고 훈련이. 예. 다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라고요? I will attend the meeting 그러면은 나는 회의에 꼭 참여할 거야. 그래서 바꿔버리면 will you attend the meeting 그럼 뭐라고요? 회의에 참여 한번 해볼래? 라고 강한 어조고 나는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가까운 미래 뭐 아니 단순 계획을 가까운 미래가 단순 계획 뭐 말 예정이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I'll be attending the meeting 그러면 아니 저기 뭐라고 바꿔요? 의문문은? 뭐라고 바꿔요? 있는 조동사를 빼기 뭐예요? Will you be attending the meeting? Will you be attending the meeting? 너 회의에 참여할 거냐? 하면 되는 거죠. should는 뜻. should는 뜻이 뭐예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은 should I attend the meeting?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Should I attend the meeting? 그러면 나는 회의에 참여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하나요? 끝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should we attend the meeting은요? 우리가 참여해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 한 거고. have to는 뭐예요? have to. 이것도 똑같은 should랑 해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have to. 근데 should보다는 조금 더 강한데 뭐가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만 조금만 잘하면 돼요. have to는 뭐라고요? 해야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문? 얘는 의문문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have 얘 때문에 헷갈리니까 have you to 하기도 이상하고 have to you 하기도 이상하고 그러고 보니 그거 기억나요? I don't have to.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얘는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일반 동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조동사 역할은 하지만 문법을 얘기할 때는 얘는 일반 동사라서 얘는 have you to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Do you have to. do를 빼는 거죠. Do you have to. 뭐뭐 해야 하나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파트 문제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파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는 두시고. 이거는 I can attend the meeting은 할 수 있다는데 can you attend the meeting 그러면은 can you, could you 그러면은 정말 단순해요. 부탁밖에 안 나와요. 파트에서는. 물론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은 그게 너 영어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가능성을 묻긴 하지만 능력을 묻는 거긴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part 2 can you, could you는 무조건 뭐라고요? 부탁이에요. 부탁. 나중에 배울 거니까 아무튼 미리 알아두세요. 단 것 같은데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뭐 여름 휴가, 뭐 겨울 어디 눈놀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재밌고 나는 그 CCTV로 그 저기 휴가철에 그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 왜 영동고속도로 막히는 거 보고 아니 뭘 저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다니나? 여기 저기 집에 있으면은 의문문이 막 보이고 이제 언제까지 저기 뭐야 외국에 나오고 그나저나 질문하지 않을 겁니까? 질문 한번 해보자고 질문. 의문사도 한번 질문해보고 자 우리 목표 가볼게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재밌어요. Did you attend the meeting? 마음에 들어요? 이 문장. Did you go to school? 마음에 들어요? 괜찮죠? 완벽한 문장입니다. 여기다가 보세요. 자, magic. Why did you attend the meeting? 이러면 완벽한 의문사 의문문이 돼요. 재밌죠? 응? 아니 너무 재밌잖아. 봐봐 여기다가 How did you go to school? How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의문사 의문문이 돼요. 너무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 얼마나 재밌어. 그럼 해석 어떻게? 해석도 되게 쉬워요. 해석도 그냥 순서대로. Why가 뭐지? 왜 네가 회의에 참여했냐? How did you go to school?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좋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네가 회의에 학교에 갔냐? 뭐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갔냐? 걸어갔냐? 나중에 how 배우면 어떻게라는 뜻인데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해석하면. 그럼 퀴즈. 자,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단어를 확 던졌더니 그 문장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이게 그대로 완벽한 문장이래요. 해석을 할 때도 별 영향을 안 미치고 순서에. 그럼 얘가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why, how의 품사는 어떤 단어가 아무렇게나 막 던져도 돼요. 그것이 뭐가? 부사. 얘는 부사예요. 왜, how, when, where는 부사를 대신하는 의문사입니다. 뭔 얘기냐면 I attended the meeting
because 블라블라블라블라. because가 뭐야? 부사절이잖아요. 부사를 그 이유를 모르니까 because를 모르겠으니까 부사절을 없애버리고 부사가 어디로 나온 거예요? 앞에 나온 거지. 근데 부사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상관이 없다고요. 정말 문장 구조에. 문장 구조가 뭐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흔들리지 않았거든. 그 해석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뭐 순서대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해석해도 상관없고. 근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하려면 순서대로 왜 네가 참여했냐. 얘도 마찬가지야. I went to school 원래는 by bus였다고. 버스 타고 갔다는데 by bus가 결국 뭐예요? 전치사 구니까 부사잖아요, 부사. 이 by bus 없애고 앞으로 보내버렸어. 그래도 부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문장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도 무리가 없는 거지. 어떻게 네가 학교를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who, what did you discuss at the meeting?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하면 좋은데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무엇, 시라고 해야 되는지 무엇을이라고 해야 되는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해야 되는지가 여기선 결정이 안 나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봤다가 끝을 봤더니 얘가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원래 어느 자리? 그렇다고 뭐 at the meeting의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부사구를 없애버리고 제자를 찾을 때는 항상 뒤에서부터 찾으시면서 부사구는 없애버리고 부사구가 없고 일단 뭐가 보이면 동사가 보이면 그 이전에 전치사가 보이면 무조건 전치사의 목적어 기억나죠? 이게 그 얘기라고. 다시 Who is the talk intended for? 이게 파트 4. 이번 달 파트 4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파트 4의 질문이에요. 아무리 복잡해도 얘로 끝났으면 되게 쉬운 거라고. 뭘로 끝났어요? 전치사로 끝났으면 얘는 절대로 혼자서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 그 명사 무조건 어디로 간 거라고요? 의문사라고. 의문사 보자마자 어떻게? 제자리로 집어넣어야지. 왜 집어넣어요?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주어인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럼 해석 어떻게 해? 얘가 주어니까. 담화문이 이 이야기가 파트 4의 얘기가 토크가 뭐야? intended for whom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도가 된 거냐? 그럼 이거 뭘 묻는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거든요. 말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우리가 문장을 이해해야지 질문을 기억해야지 안 그러면 풀 때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거라고요. 파트 3에서 Who is the man most likely calling 이러면은 전화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Who is the man? 심지어 도와주려고 헷갈릴까봐 이것도 넣었잖아요. 그럼 who가 뭐란 얘기예요? 뒤에 calling의 목적어란 얘기죠. 원래는 man calling John이에요. 남자가 John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목적어. John을 몰라. 어디로 가는 거야? 맨 앞에. 근데 지금 뭐가 사라졌어?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그 중요한 명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 어디 있었어요? 디스커스 뒤에 중요한 목적어였는데 예를 들어 버짓을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버짓을 모르겠으니까 그걸 명사로 뺀 거야. 그 중요한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에 문장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뒤에가 불완전한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줘야 돼. 원래 자리가 뭐였는지를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wh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도 나오고 이런 구조도 나오고 what caused the delay 기억나죠? 이 질문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죠. 동사가 있고 문장의 주어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예요. 라고 판단했으면 해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주어니까 무엇이 지연을 일으켰는가? cause가 무엇을 야기시키다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연을 야기시켰는가? 왜 지연이 됐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 때문이에요. 다시 이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자, 이 문장 보시면 돼요. 영작해 보자고. 나는 어제 꽃을 샀어요. 나는 어제 꽃을 샀어요. 나는 어제 꽃을 샀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I bought flowers yesterday.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거 할 거예요. 상대방이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문사 의문문 배우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시려면 반드시 맨 앞에 와야 돼요. 뭐가? 의문사가 맨 앞에 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when, where, wh, why, how 이런 게 다 의문사가 무조건 어디 와야 된다? 맨 앞에 와야 된다. 의문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의문사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와야 돼. 그리고 문장에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 동사는 얘는 본동사고 얘는 보통 뭐예요? 조동사라고요. 조동사. 보통은 이 구조가 나와요. 물론 이런 구조도 있죠.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명사로 끝나는 구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보자고요. Where is the meeting? 그럼 뭐예요? 이런 구조. 회의가 어디냐? When is the meeting? 그럼 뭐예요? When is the meeting? 그러면 회의가 언제냐? How was the trip? 그럼 뭐예요? 이런 구조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행이 어땠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나올 때마다 볼게요. 이 구조 다시 뭐가 맨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뭘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What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야지. What.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지금 뭐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나와야 되는데 동사를 빼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주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그대로 못 갖고 오고 이 동사 중에 뭘 빌리는 거예요? 또 조동사 빌리는 거예요. 조동사. 되게 단순해요. 똑같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 I will buy flowers 그랬으면 조동사 뭘 빼면 돼? What will you buy 하면 되는 거예요. I can buy flowers는 뭐 하면 돼? What can you buy 하면 돼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만 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뭘 만들어요? do, does, did. 아까 똑같은 거네. do, does, did. 근데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죠? did. 시제가 과거니까. 얘기했죠. 산수라고. 얘가 뭐라고? 뭐에 합선어라고? did 플러스 by에 합선어예요. 그럼 여기서 did를 빼버리면 what, did. 나머지 그대로 you. 편의상 you로 바꿀게요. 뭐예요? by. yesterday. 그럼 이게 어제 네가 무엇을 샀냐가 되는 거고. 언제 샀어 묻고 싶어요. 언제? 그러면은 when 하고 하면은 언제냐고 얘기해 주잖아요. when. 다음에 빼려고 그랬더니 저기 주어가 따로 있으니까 did만 빌려오는 거죠. 나머지 그대로 when did you buy flowers? 언제 꽃을 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샀는 줄 모르겠어요. 누가? who. 누가 샀냐? 그럼 어떻게? who. did. 그럴 땐 아니고 who bought flowers가 된다. who bought flowers. 왜?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주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본동사를 가질 자격이 있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동사를 바로 받아요. 조동사를 빼올 수가 없어요. 사실 빼면 안 되고 그럼 오류예요. 그 스피킹 할 때 되게 단순해요. 스피킹 할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I bought flowers야. 내가 꽃을 샀어. 평서문인데 누가 샀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Who bought flowers 이렇게 되는 거죠. John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어요. John installed software. 누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Who installed the software. 되게 쉬워요. John이 lock the door 했어요. John locked the door. 그럼 뭐예요? 누가 문을 잠갔나요? Who locked the door? 다 실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스피킹 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쉬운데 리스닝 할 때는 안 그래요. 리스닝 할 때는 오히려 뭐 이거 다 몰라도 what 들었다가 무엇 했다가 by가 조금 있다 나오거든. 좀 해석을 할 여유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Who bought flowers? Who bought flowers? Who bought flowers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장에서 뭐가? 주어 동사가 연음이 돼가지고 앞으로 쑥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 파악이 안 되고 소리 연습 안 하잖아요. 훈지도 몰라요. 누가 이걸 who 막 이래요. Who bought 이렇게 안 한다고요. 다 연음돼가지고 Who bought flowers? 누가 샀나요? Who installed the software에서 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다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평서문의 순서대로 의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어가 될 수 있는 의문사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뭘 대신하는 어떤 품사가 주어를 맡을 수 있어요? 어떤 품사가? 명사, 무조건 명사.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의문사는 이게 가능하다고. 명사를 대신하는 의문사가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고요. 아, 또 칠판을 정말 잘 쓰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거 알아요. 나 올라갔지. 이러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래요. 진짜요. 칠판 쓰다가 그림 막 내려가잖아요. 그때 좀 약간 우울한 사람이래요.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행을 항상 이루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다시. 어떤 의문사가 주어 가능하다고요? 주어를 대신하는 의문사. 명사를 대신하는 의문사 뭐 있어요? 아는 거? what. 아까 배운 거 잘했어요. 자, 그래요. 명사를 대신하는 의문사. 그러니까 what caused the delay? 얘는 뭐라고요? 얘가 주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린 딱 따져봤을 때 만들라는 건 아니고 이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인지를 알려면 뒤를 보면 돼요. 왔다음에 지금 뭐가 왔어요? 진짜 동사가 왔어요. 왔다음에 본동사가 왔으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주어라는 얘기지. 조동사만 안 받았으면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주어라고 판단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연을 이끌었나요? 그지? What will be discussed at the meeting?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선생님 what 다음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뭐 목적을 찾아봐야죠. 아니지. 지금 what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will be discussed라는 진짜 동사가 다 나왔잖아요. 얘가 전체가 다 본동사라고.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얘가 주어란 얘기지. 주어. 주어라고 판단했으면 뭐예요? 해석은 무엇이 뭐예요? will be discussed가 뭐예요? 논의가 될 것입니까? 왜 주어예요, 결국. 뭐 이 말 있나? Who did you interview yesterday? Who installed the software? 다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Part 2에서는 이런 구조가 더 많이 나와요. Part 2에서는 who 이 부분이 거의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구조 알아야 돼요. Who installed the software? 다시 다시 역으로 가서 의문사를 봤는데 지금 뭐가 뭐예요? 조동사 이거 뭐예요? 이거 주어죠. 보이면 얘는 뭐다? 주어가 아니란 얘기다. 그럼 뭐다? 얘 제자리를 빨리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면은 yesterday 아니고 뭐밖에 없어요. 인터뷰가 동사란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주어니까 네가 인터뷰 누구를 인터뷰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별것도 없어. Who installed the software는 뭐예요? 의문사를 봤더니 뒤에 뭐가 있어? 얘가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본동사예요? 본동사지. 본동사니까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그냥 주어란 얘기죠. 조동사를 안 빌렸으니까. 주어라고 판단했으면 얘는 해석이 뭐예요? 누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냐. 또 명사를 대신하는 의문사 너무 많아요.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또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가 의문사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의문사예요? How many people까지가 의문사예요. 무조건 동사, 조동사나 동사의 앞까지가 다 의문사입니다.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만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까지가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how many people이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럼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 의문사 뒤에 지금 얘가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가 나오고 지금 뭐가 나왔죠? 주어. 얘 따로 있으니까 얘는 뭐란 얘기예요? 얘는 뭔가의 목적어란 얘기지. 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to the party의 목적은 아니겠지. 부사구는 버려버리고 지금 뭐가 보여요? invite가 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가 주어니까 네가 일단 시작해야지. 네가 how many people이 invite의 목적어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냐 파티에. 완전 산수 공식이잖아요. 그죠?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은요? How many people attended the meeting?
그치. How many people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본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주어란 얘기지. 해석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회의에 참여했냐. 너무 재밌죠? 이거 별거 없어요. 너무 또 있어. 위치. 위치 applicant? 실제 다 시험 문제. Which applicant is qualified for the job? 사실 파트 2에서는 이거 안 중요해요. 파트 2에서는 which applicant 같은 경우에는 which applicant만 듣고 그냥 어떤 지원자만인지만 풀면 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 Which applicant is qualified for the job? 뭐라고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해요? 파트 3 대화에서 물어보잖아요. Which applicant is qualified for the job? 아니면 파트 3 질문에서 which qualified does the man say is qualified for the job?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든 간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Which applicant라는 의문사가 이게 다 의문사라고요. 의문사 뒤에 뭐가 있죠? is qualified라는 진짜 동사가 있습니다. 얘만 온 게 아니잖아요. 얘만 온 게 아니지. is qualified가 뭐야? 자격이 된다라는 본동사.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주어. 그럼 해석 다시. 얘가 주어니까. 위치는 있는 것 중에 고르라고 할 때 위치를 써요. 있는 지원자 중에 어떤 지원자가 얘가 주어라고. 어떤 지원자가 뭐예요? 자격이 되느냐. 그 일자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이 원리로 계속 간다고. 이게 왜 필요하냐? 혼자서 스크립트 공부하시는데 어떤 구조로 나왔는지를 자기가 파악해가지고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파트 2 질문도 잡힙니다. 음원 공부도 당연히 더 쉽게 잡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파트 2 한번 쭉 읽어도 보세요. 98페이지 나랑 읽긴 하겠지만 99 그리고 의문 만드는 원리가 여기 있어. 106페이지 107페이지 서머리도 한번 보시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여기서 아까 지금 수업 시간에 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 113 숙제 의문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해석은 정확하게 돼야 돼요. 해석.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의문사를 잘못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110페이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The annual job fair will be held at the Bentley Community Center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은 일단 평소문 해석 먼저 해볼까요? annual job fair가 뭐죠? 매년 하는 직업 박람회가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 어디서 열려요? 벤틀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릴 것이다. 이 센터를 모르는 거야. 어디에서라고 바꾸란 얘기예요. 장소니까. 어디에서 열리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at the center는 뭐예요? where지 where. where는 맨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뭐만 끌어오면 돼요? 맞아. 조동사만 갖고 오면 돼요. where 조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 will 있어요. 그것만 빼면 돼요. where will 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요. Where will the annual job fair be held? 이러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어디서 열리냐? 하나만 더 할게요. 2번. The manager attends the professional conference once a month. 매니저가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회의에 참여한대요. once a month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자주 가는지를.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when보다는 how often이 더 어울려요. 그래도 자기가 when이라고 뱉었다고 해서 괜찮아요. 아직 의문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의문사가 잘못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숙제를 할 때 뭔 보여야 돼? 구조는 보여야지. 그럼 how often이라는 의문사를 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갖고 와야 된다고? 조동사. 조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지. attends가 일반 동사니까 뭘 만들어줘야 돼요? does, 그죠? how often, does 빼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 조동사를 빼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the manager, 단 뭐 해야 돼요? attends가 attend라고 바뀌어야지. 괜찮겠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가다 보면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런 만들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의문문의 구조가 이해가 되거든요. 구조가 이해가 되면 장악력이 생겨요. 문장에서. 장악력이 생기면 귀가 뚫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문을 들을 때도 전략이 생긴다고.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지?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귀에 확 꽂힐 테니까 구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죠. 파트가 단순하게 when 듣고 시점 찍고 where 듣고 장소 찍는 거는 더 이상 잘 안 나오고 그건 앞부분에서 좀 나왔다가 후반부 이후 가면은 후에 대한 답변으로 A도 사람 이름, B도 사람 이름 두 개 다 나와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의문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으면은 A, B, C 보기가 너무 꼬시는 게 많아요. 오답을 확 제낄 수 없는 것들이 흠칫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뭐라고요? 이거는 해석하기. 의문사 역할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다 그거예요. 명사를 대신할 의문사가 목적어냐 주어냐를 판단하면서 해석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볼륨 2에서는 첫날에는 단어장이 없고요. 단어장은 내일부터 나갈게요. 그래서 인강되는 친구들은 내일 데이2 영상을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 단어장 오른쪽 화면에 단어장 버튼 누르시면은 그때 나오거든요. 오늘은 안 나올 거예요. 단어장이. 너무 잘해서 잔소리를 잘 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인강 듣는 친구들도 아마 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말 후회 없는 하루가 하루라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친구들도 더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아요. 여기 인강 친구들도 로 시작해서 끝에 주로 끈다는 친구가 하루에 3-4시간씩 잡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미친 듯이 달리거든요. 친구가 저기 멀리서 왔는데 못 나간다 그랬대요. 나 복화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 못하고 참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따라하는데 동생 옆에서 동생은 누워서 자기가 영어 하는 걸 듣는데요. 동생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감은 생긴 것 같아. 동생이 어느 하루는 누나 이제 잘 읽는 것 같아. 리듬이 생겼어. 막 코치도 해주고 내가 보기엔 그 친구가 그 동생이 영어 늘 것 같아. 누나가 따라하는 거 보다가 현장 관계도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처지지 마시고 이왕 시작하신 거 끝까지 달려서 환급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뵐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